반갑습니다. 초보 격리가 알아야 하는 외환관리 기초 실무 강의를 진행할 이유승 캡틴입니다. 지난 자금관리에서 제가 간략하게 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어요. 현물 관리와 그 다음에 이제 예금 통장으로 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론적인 부분과 그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좀 디테일화를 더 꾸려가지고 이번 강의를 기획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하는 이 외환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은 게 있는데, 그 중에서 저는 환율이라는 게 뭔지 일단 개념부터 저희가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거든요. 기초니까요. 그리고 그 환율을 토대로 우리가 하는 이 실무, 뭐가 있는지. 그래서 이 실무라는 건 우리가 단순히 돈을 송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받았을 때 어떤 처리를 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,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환율 차손익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선물한 거래까지를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그 선물한 거래와 그 다음에 이제 국외 입송금에 관련돼서 발생되는 이 차손익들 를 어떻게 관리를 할지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에 기획을 해보았고요. 제가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씀을 드릴 분들은 이 부분들, 그러니까 수출입 업무를 하는 법인들이나 외환 관리를 하고 계신 격리 담당자 분들, 그리고 환율 관리를 해야 되는 회사에 있으신 분들, 그 다음에 선물한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시는 회사, 그 다음에 외화 입금이나 송금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회사에 대한 것들을 일단 들어주셨으면 좋겠다에 어떻게 보면 메인이신 분들이고요. 이 외에 이런 업체를 관리하시는 분들, 지금 뭐 아웃소싱으로 하고 있는 세무사무소 분들이라던가, 그 다음에 이 회사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신 관리직이나 아니면 기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 들으셔도 좋아요. 왜? 업무를 할 때 내가 왜 하는지, 이걸 내가 어떤 기반에서 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일을 하면은 그 일의 깊이는 굉장히 얕아버려요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듣고 가주시면서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,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해외 조세라던가, 그 다음에 이제 뭐 세금 신고라던가,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추가적으로 교육을 듣고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, 이렇게 하시면서 본인의 깊이를 더 쌓아 나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일단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분들은 저는 일단 메인은 이쪽,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들어주셨으면 더 좋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쪽입니다.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렇게 총 8가지 포인트로 해서 구성을 해봤는데요.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크게 이론하고 실무로 해서 구분을 지어 보았어요. 지금 크게 키워드화를 시켜서는 이 4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첫 번째로는 이 환율.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 그 업무에 들어가는 이 아이가 어떤 아이고, 그리고 이건 어떤 기준으로 구성이 되며, 그리고 왜 얘에 대한 걸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.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, 그리고 이거에 대해 관리를 하는 이 거래가 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, 선물한 거래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외화를 사고 파는 거에 대한 거래를 금융기관과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금융기관과 할 때 이 거래에 이제 이게 좀 손이 많이 간다라는 표현을 쓸까요? 우리가 한 번 더 걸쳐야 되는 작업이, 결국은 우리는 원화를 쓰고 결국 우리가 돈을 받는 거는 이거나 아니면 이거나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겠죠. 그러니까 결국 이 외화를 우리가 사용하고 소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원화로 바꾸기 위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결국은 이 외환 차손익이라고 얘기를 흔히들 하는데요. 이 외환 차손익도 외화를 관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계정들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이 외환 차손익에 대한 것들이
발생이 되는 리스크를 관리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이 선물환이거든요. 그래서 이 선물환 거래를 실제로 실무에서 하시는 분들이 저는 주변에서 많이 못 봤어요. 그래서 저는 일을 한 곳에서 정기적으로 이제 송금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입금을 받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 매도는 저도 그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았으나 매입은 거의 정기적으로 있었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선물한 거래에 대한 게 리스크 관리적인 면에서는 이게 되게 단순하게 그냥 1월부터 12월에 그냥 실적을 뭉뚱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?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재무상태상에서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쪽은 아니거든요. 그런데 리스크 관리라는 게 이 끊임없는 이 국외 거래가 있는 회사는 관리를 해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럼 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? 리스크를 그나마 최소화를 시켜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선물한 거래와 그 다음에 이 선물한 거래를 금융기관과 하면서 발생되는 환율 차이들을 이제 이 통화선도라는 말을 써서 통화선도 거래 손익, 그 다음에 통화선도 자산과 부채라는 표현을 쓰고요. 그래서 이 통화선도 거래와 이 손익에 대한 이 기준과 기말이라는 시점 차이로 이 계정을 다르게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도 드릴 예정이에요.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국외로 이제 송금을 하고 돈을 주고 받을 때 발생이 되는 외환 차손익과 외환 환산 손익,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준과 기말로 나뉘어서 관리가 되고 있죠.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우리가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관리하는 이 관리라는 자금 관리라는 주머니의 일부예요. 그래서 이런 포인트로 봤을 때는 이 관리에서 되게 작네라고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작으나 요즘같이 환율의 변동폭이 클 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이번 교육을 통해서 이제 업체에서 관리를 하는 이런 외화에 대한 것들을 실무에 맞게 좀 이해하기 편하게 꾸며보고자 하거든요. 그래서 강의를 같이 한번 들어보시고 이걸 실무에 적용을 해서 좀 더 일 잘 너가 되는 찐 일 잘 너가 되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